안녕하세요, 플론스릭입니다. 오늘은 우리 차 SM3 L38 수동 클러치 결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수동차들은 이게 클러치 페달을 밟고 이게 살짝 뒤꿈치를 띄워주고 이렇게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클러치라는 게 저렇게 반만 띄었을 때 동력계통이 붙는 시점을 반클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뒤꿈치 운전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제 클러치 페달 높이도 저 사이드 발판 쪽이랑 그렇게 크게 넘어서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운전했어요. 그대로 들어갔다가 살짝 띄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와줬거든요. 우리 차 클러치는 보시면은 발 뒤꿈치를 저렇게 높이 띄어야 돼요. 저게 왜냐하면은 이제 반클 시점이 거의 90 끝에 있거든요. 저렇게 발목을 꺾어서 내려야 돼요. 저렇게 눌렀다가 발 뒤꿈치 들고 내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호회에서 여성용 하이힐 신고 운전을 해야 된다, 뒤꿈치에다 뭐 벽돌 두세 장 깔고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 예전에 수동 운전을 저렇게 했었어요. 저렇게. 그래서 지금 이 차 타지만은 예전 그 수동차들이 되게 그리울 때가 많거든요. 그 예전 오래된 수동들이 좋았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수동들보다. 이거 운전하실 때 반클 시점 잡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시트를 조정을 하세요. 높낮이를. 자기 앉은 기에 따라 높낮이를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요 이제 그 무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이제 무릎이 핸들 쪽에 닿거든요. 그 닿는 시점을 핸들에다 살짝 맞추세요. 너무 닿으면 또 안 되니까 살짝 닿을 듯 말 듯하게, 이 무릎과 핸들이 닿을 듯 말 듯. 영상이 지금 없는데 거기가 촬영이 지금 안 됐거든요. 니킥 차는 식으로 니킥을 차지만 그 핸들 쪽에 약간 걸치게, 그게 이제 반클 시점입니다. 우리 차. 그럼 이제 시동을 안 꺼먹거든요, 잘. 그리고 이제 언덕배기에서 이제 후가시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클러치를 밟고 엑셀링을 먼저 하신 분들이 있어. 그럼 이제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가 오거든요. 저렇게 반클 잡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반클 잡은 후에 이제 엑셀링을 하는 거예요. 왕클식으로. 저기 이제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게 동작이.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반클 뛰면서 이제 엑셀링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클러치 페달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밑에가 이제 밑단 간극이에요. 요게 이제 작동 간극, 요게 이제 반클 시점, 요게 자유 간극.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책에 보면은 밑단 간극, 작동 간극, 이제 자유 간극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 밑에가 이제 반클 시점이 있는 거예요. 동력이 붙는 시점이. 그리고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은 우리 차가 지금 300mm거든요. 지금 여기다 쟀는데 300mm 좀 이상 나옵니다. 예? 보통 현기차들이나 이제 대우차들, 쌍용차들 보면은 거의 200mm쯤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EF 소나타 같은 경우 뭐 178mm,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크레도스인가 뭐 그거는 뭐 한 230mm 이렇게 200mm 기준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차종마다 좀 다르지만 이 클러치 높이 보세요. 300mm 거의 이제 뭐 코뿔소 뿔처럼 이렇게 막 솟았습니다. 솟았어. 1차적으로는 일단은 이 클러치 바의 결함입니다. 이게 사출을 잘못 뒀어요. 저런 모양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니은자로 해서 페달을 저렇게 한 200mm 미만으로 좀 낮춰야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저렇게 낮춰야 됩니다, 지금. 예. 이제 이걸 개조하려면 이제 잘라서 밑에서 붙이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쇠 페달이었는데 이걸 잘라서 밑에 붙였어요, 저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클러치 스위치 자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클러치 페달 안 밟았을 때 걸리게 돼 있고, 시동이. 뒤에 쪽은 이제 이렇게 밟아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치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치 스위치를 밟아야 걸리는 타입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차가 일단 자유간극 불량이고요. 요 지금 레버가 요쪽으로 좀 더 와야 돼. 그리고 아니면은 요 클러치 스위치 붙는 곳이 좀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왜 올라와야 되냐면 이게 지금 자유간극이에요. 자유간극. 이게 자유간극 불량입니다. 이 차가.
자유광기 뭐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 차를 부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 차는 지금 브레이크 페달보다 약간 한 2mm 정도 낮거든요. 제가 지금 잘랐습니다. 잘라서 붙였어요. 용접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낮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 높이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 정도는 이제 거의 현기차까지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150mm예요. 저는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낮아져도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우리 차가 이 방클이랑 자유간극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누르면은 이게 자유간극이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방클이 같이 있어. 이게 결함이에요. 정확하게. 요 사진 보시면 이게 미션이거든요. 요 자유간극이 뭐냐면, 클러치 페달을 누를 때 릴리스 베어링이 다이어 프로그램에 닿을 때까지의 페달이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차가 지금 이 자유간극이 없어요. 거의 닿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이어그램 쪽에. 여기가 이제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가 붙는 이제 핀이거든요. 이 핀이 더 나와야 돼요. 앞쪽으로. 요게 이제 그 쇠로 된 그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 피스톤 바가 이 너트가 있거든요. 그 길이 조절해서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요 클러치 스위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가 이제 9, 10에 있으면 11, 12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2, 30mm 정도의 자유간극을. 그래서 예전 케이블 방식들이 그 자유간극이 조금 2, 30mm 좀 높거든요. 그 유압식들은 6mm가 13mm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 케이블 방식들이 이게 되게 편했어요. 스파크 예전에 초창기형도 이제 케이블식이고, 마티즈도 케이블 방식이고, 그 엑센트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압식이지만은 그 릴리스 실린더가 이제 외장형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 안에 또 포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입들이 이제 방클러치가 명확했어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근데 이런 유압식들은 우리 차 같은 경우 내장형인데, 그 이제 유압, 이제 브레이크 압에 의한 방식이거든요. 이걸 이제 밀어주는 거야. 약해요, 밀어주는 그 압이. 그래서 이제 그 미션 내부 안에 그 포크 방식이나 그 레버 방식들이 약간 좀 방클이 명확했던 걸로 이제 기억되는데, 아무튼 그런 차들이 운전하기 좀 편했습니다, 저는. 이 자유간극이라는 게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안 들어가는 시점, 요게 자유간극이에요. 근데 여기다 이제 방클을 같이 만들어 놨어. 요게 지금 방클, 자유간극. 좀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방클, 그 다음에 위에 자유간극.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 결함 믿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클러치 3종 세트를 가져 나와 봤습니다. 이거 예전에 리콜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수동 구매하신 분들은 요 3종 세트를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이제 해줬거든요. 쇠 페달에서 이제 플라스틱 페달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결함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걸로 23만원 주고 그때 교체를 했었거든요. 자비를 들여서 이걸 교체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탈거해서 저는 다시 쇠 페달로 다시 갔어요. 왜냐면은 이게 더 결함이야. 더 높아요. 클러치 페달이. 여기를 잘라서 이 높이를 이렇게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건 자를 수가 없어. 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높아서 이 커버도 빼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이 2, 3mm짜리 되는 거를.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30만원 정도 들은 거거든요. 이것도 쇠 페달 또 4만 얼마짜리 사가지고 제가 탈거해서 이제 개조한 겁니다. 요게 이제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거든요. 요게 이제 장착이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페달 쪽, 여기 핀 쪽에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에는 지금 요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차대 쪽으로는 요 정도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길이가 너무 짧아. 한 요 정도까지 나와야 돼. 길이가 좀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 그 금속으로 된 그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같은 경우는 그 피스톤 부분에 이제 너트가 있어요. 이걸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길이 조절을 한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자유간극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는 이 피스톤을 좀 더 앞쪽으로 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좀 짧아가지고. 젠쿱 380 수동도 이제 이런 이제 강화 플라스틱 타입인데, 현기차들은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이거를. 세팅을 못하는 차들은 저 핀을, 요 핀을 조절라사 쇠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이라 힘을 못 받아요. 저기 안에 지금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안에 강화 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흐물흐물합니다. 힘 압을 못 받아. 그래서 이 피스톤 부분을 쇠로 만들어야 된다는 제 얘기입니다. 이게 반클러치를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 전동 공구가 이제 크랭크 샤프트고요. 요 이제 도는 게 이제 플라이 휠입니다. 이제 기아 1단 넣고 이제 클러치 페달을 띄게 되면 저 플라이를 이렇게 엔진 회전수에 따라 이렇게 돌거든요. 서서히 돌거든요. 그때 이제 클러치 페달을 반클을 잡게 되면 요 클러치 디스크가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게 무슨 스위치처럼 딱 붙는 게 아니라 약간 슬립이라든지 미끄러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에서 딱 뛰면은 7에서 딱 붙는 게 아니에요. 8에서 어느 정도 제자리 잡을 때까지 어떤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력계통이 붙는 시점을 반클러치라고 합니다. 이제 훅가시를 줄 때 상황이거든요. 저렇게 동력계통이 붙는 시점에서 방크를 딱 잡은 상태에서 엑셀링을 해야지, 저렇게 이제 클러치도 뛰지 않는 상태에 이렇게 훅가시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클러치 디스크 마모가 오는 거예요. 보시면. 그리고 이제 언덕백에서 반클러치를 잘못 잡게 되면은 이게 이제 클러치 플라이휠 쪽이라든지 이 클러치 압력판 쪽으로도 이게 제대로 안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슬립이 나면서 시동도 꺼먹게 되고 클러치를 태워먹게 되는 겁니다. 비유가 맞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